조선의 정승은 왜 죽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세종왕자 담양군과 18. 완흥군 이유진과 임진왜란. 세종대왕의 막내 왕자가 담양군이다. 담양군과 그 후손의 이야기를 연재한다. 완흥군 이유진에 관한 글 3편 중 마지막 3회다. 편집자 주. 세종대왕신문 임옥택 담양군 손부. 마지막으로 친서를 받든 정곤수가 북경에 가서 황궁뜰에 엎드려 사흘 밤낮을 통곡한 끝에 드디어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4만 대군이 섣달 금음에 꽁꽁 언 압록강을 건너왔다. 이듬해 정월 초 8일 파죽지세로 평양을 수복하였다. 이항복도 누누이 평양 탈환에 계략을 내고 부원병을 요청한 이유징의 공로가 많았다고 칭송하며 국기라고 치켜세웠다. 평양을 탈환하고 선봉대가 한양을 향해 가고 열흘 뒤 임금의 행렬도 7개월 만에 의주를 떠났다. 임금이 평안도 영유에 이르러 여러 날 어가를 멈추었다. 평양 관문에 엄하기로 소문난 명나라 장수 송경략 응창이 주둔하고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다시 진군하여 적을 토벌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임금이 동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매우 답답하고 불쾌하였다. 때마침 압록강 건너 명나라 동쪽 국경지대로 순찰 나온 어사가 있어서 임금이 이유징을 보냈다. 어사의 노고를 위로하며 조선은 황제의 신령스러운 은혜 입어 사직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군 조선의 선조는 밤낮 옛 도읍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죽은 사람을 조문하고 고아를 찾아보려는 것뿐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나 경략군의 위세가 엄중한지라 감히 마음대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간계하게 말하였다. 어사가 인정하고 돌아가 당장 정상을 상소하고 힘쓸 것이니 기회를 잃지 말라고 했다. 또 탄식하며 모든 대부가 다 같이 현명하신데 어찌 나라가 구제되지 못할까 근심하시오 라고 하였다. 선조는 이로부터 의주 용만의 일은 모두 이유징에게 맡겼다. 한편 평양 수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군에게 잠깐 군량과 마초 공급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당시 성질이 사나운 명나라 호부주사 애유신이 의주 목사와 호조 참판 등 몇 고관을 내질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래 의주는 국경 관문이라 평소에도 업무가 번잡하고 양국 사신 접반까지 담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너온 대군이 주둔하고 있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날마다 책임을 추궁하여 목을 베고 온갖 트집을 잡아 수모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런 연유로 모두 기피하여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임금이 신료들에게 묻자 일제히 적임자로 이유징을 추천하였다. 3월에 이유징을 당상관 통정대부로 승진시키고 의주 목사 병마 절제사를 제수하였다. 이유징이 왕족 출신이고 그 고조모가 중국 재상의 여식이라서 달라졌을까? 비록 교만한 장교나 사나운 병졸들이라도 서로 조심하지 않음이 없었고 삼가 어진 절제사를 범하지 말자고 하였다고 한다. 중국어에 능통하여 그들과 소통도 잘 하였을 뿐더러 무리한 요구를 하는 중국인에게 설명을 잘 하여 이해시켰다.
무난하게 처신하며 모든 일을 오로지 편의에 맞게 따라 주민과 중국인들의 마음을 크게 얻었다. 부로들과 더불어 약속 조항을 세우고 장정 식구가 셋 이상인 주민에게 둘은 돌려보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명하자 주민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당연히 임금과 조정에도 잘 다스린다는 소문이 들어갔다. 송강 정철은 사명을 띠고 명나라에 가기 위해 1593년 계사년 5월 금음 의주에 막 도착하였다. 소문난 이유징의 직무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통군정에 올라 술자리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목사관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과로에 지친 목사가 지금 막 숨을 거둔 것이었다. 겨우 향년 32세였다. 정철은 만사에 어찌하여 하늘은 수명에 인색한가 상심하여 먼 산을 바라보았던 절제사라고 읊었다. 어느 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술사가 운명을 점쳤다고 한다. 당시 남보다 뒤처진 사람을 귀하게 된다고 하였다.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징은 낮은 직위에 그치고 운명이 짧다고 말하였다. 경영하고 싶은 포부가 컸던 이유징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부음을 들은 선조대왕은 하늘이 인재를 너무 빨리 뺏어갔다고 탄식하며 그 집을 끝까지 보살펴주라고 명하였다. 그 시각 부친 파곡 이성중은 경상북도 함창에 있었다. 호조 판서로서 군량을 공급하면서 명나라 제독 이여송과 함께 개성과 한양에 도착하도록 외적을 몰아내고 한양을 수복한 뒤 다시 남하하였다. 그 당시 장마철이 겹쳐서 진흙탕 길에서 수레로 식량을 운반하기가 어려워 백성들이 이고 지고 날랐으며 진주성 전투 등 아직도 치열한 전쟁 중이었으므로 일시 부고도 조정이나 민간에 전하지 못하는 기간이었다. 따라서 부자지간에 교환하던 편지도 잠시 끊기고 과로로 병이 나서 한 달간 몸져 누운 상태였다. 간신히 일어나 이미 아들 이유징이 죽은 줄도 모르고 격려의 편지를 2번 써서 붙이고 다시 임무 수행 중 순직하고 말았다. 그 편지는 150년간 편지더미 속에 묻혀 있었다. 이성중이 숨진 7월 7일자 실록에 조정에선 이성중이 죽은 줄도 모르고 이성중이 이유징이 숨진 것을 알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평소 이성중은 이유징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정철의 만사에 의하면 어디에 있건 주고받는 정이 최고였고 서로 마주하면 눈물 흘렸다는 두 부자는 의주와 함창, 천리로 헤어져 부자가 각기 묻혔다. 그해 겨울 임금이 한양에 입성하자 아우들이 의주와 함창 간 수천 리 길을 오가며 부형을 운구하여 파주 운천리 선영으로 나란히 이장하였다. 1604년 선조 갑진년 이유징은 호성공신 18위에 책훈되었고 이조판서 완흥군에 추증되었다. 그의 부친 이성중은 공신의 부친으로 순충적 덕보조 공신호를 받고 숭록대부 영의정 완창부원군에 추증되었다. 광해군 의묘년 서쪽으로 심리를 이장하였다. 인조 병자년 묘소가 장릉지에 채택되자
양보하고 파평산 서록 북쪽 선영으로 이장할 때 만사를 쓴 택당 이식은 묘문이 자주 열리는 것은 상소롭지 않으나 충운부에서 주관하여 새 임금이 성대한 예식을 치러주었다고 썼다. 또 고인이 자신의 운명을 점쳤는데 수명이 촉박한 것을 걱정하고 힘을 다하다 상하여 죽었다고 한다. 용주 조경은 그의 부친 이성중 묘지명에서 이유진과 아들 이명웅 3대를 하늘이 나라를 위한 동량제로 가꾸더니 전광석화처럼 돌아갔다고 읊었다. 이유징의 시호는 정민이다.